인수분해하는 사람. 아주 좋아요. 네. 자, 그러면 진도를 나가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여러분은 준 거는 뭐 사실은 되게 쉬운 개념 플러스 유형 중학교 2학년 건데, 사실은 뭐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함수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단 말이에요. 함수는 뭘까? 함수는 뭘까? 일반적으로 대응이라고 불러요, 우리 함수를. 나중에 배우겠지만 함수를 뭐라고 부르냐면 대응. 그럼 뭐의 대응이냐? x값하고 y좌표를 대응시켰다 보시면 돼요. 뭐하고 뭐를 대응시킨다고? x좌표하고 y좌표가 있겠죠? 이거 이렇게 대응시키는 거예요. x에서 y로 대응을 시키는데, 그 y로 대응시킬 때 규칙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규칙이. 그러니까 y로 대응시킬 때 규칙이 x에 대한 1차식이면 1차 함수.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y가 뭐 2x 더하기 1이다. 그러면 여기 x가 들어가면 2배 한 다음에 1을 더한 거로 y좌표로 대응시키겠다. 그런 얘기인 거야. 그래서 x가 1이면 뭘로 대응되는 거야? 규칙에 의해서 3으로 대응이 되는 거지. 1차식에 의해서 대응이 되는 거야. 이게 규칙을 주는 거야. x에 들어갔을 때 x좌표가 어디에 y좌표에 대응이 되냐 한다면 x좌표에 2배 한 다음에 얼마를 더한 거에 대응된다? 1을 더한 거에 대응된다. 그래서 요 규칙이 1차식이면 1차 함수. 이 규칙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2차식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2차 함수. 이 규칙이 3차식일 수도 있겠죠? x에 대해서. 그러면 무슨 함수를 본다? 3차 함수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제일 쉬운 것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1차 함수, 2차 함수가 이제 보통 언제 배우냐면 중2랑 중3 때 배우는 거지. 그래서 이 대응되는 점들은 이 x하고 y를 얘기하는 게 뭐냐? 이 x도 실수 전체야.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까지는 배웠지. 중3 때 실수까지 배우긴 하잖아. 중학교 2학년 때는 실수까지 배우진 않지만, 잠깐만, 유리수랑 무리수 합쳐서 다 뭐라고 하죠? 우리가 그걸 실수라고 하고, 그 실수들이 들어갔을 때 대응되는 거를 다 점으로 찍은 거야. 근데 잘 생각해봐, 여러분들. 점으로 찍는데, 이게 몇 개 없으면 점으로 쉽게 찍을 수가 있는데, 점이 몇 개가 되겠어요, 이게? 무한계잖아. 왜냐면은 실수가 무한계니까. 그래서 이 x 실수 무한계가 y로 되는 거니까, 이거를 그래프로 그릴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면 이게 무한계이기 때문에 어떤 뭐 표를 나타내거나, 뭐 이렇게 대응되는 거를 다 일일이 쓸 수가 없어.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다 뭐 1, 선생님 1 하면 3으로 대응되니까 1,3 찍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프로 될 수밖에 없는 게 무한계야. 만약에 뭐 1만 있는 게 아니라 실수에 뭐 있어? 1.00000000000000001도 있겠지. 그럼 그거 들어가면 또 뭐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대응시키는 게 불가능하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뭐로 나타낸다 그래? 그래프로 나타내는 거지. 그래프는 무한계를 표현하기가 쉽잖아.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한계가 될 때는 이렇게 이 안에 무한계가 있는 거죠. 점들이 무한계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래프로 많이 나타내는 거야. 왜냐면은 x하고 y가 다 몇 개가 되니까 무한계, 실수 전체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의 다 그래프로 나타낸다고. 이게 함수를 우리가 그리라고 하면. 일단 결론은 이런 규칙을 가지고, 이런 1차식이 있는 규칙을 가지고 다 점 찍어가지고 뭐를 그릴 수 있다?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게 그냥 기본인 거예요. 그래서 어떠니 저는요 점을 못 찍어요 라는 친구가 있으면 이제 어디를 공부해야 되는 거죠? 좌표 평면에 가가지고 x좌표, y좌표를 찍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 그려라 그러면 진짜로 처음에 수학자들 어떻게 그렸냐? 모든 점을 대입해 본 거예요. 뭐 x에다가 마이너스 10도 대입해 보고, 그럼 마이너스 10이 먼저 들어갔어. 그러면 y가 뭐가 나오죠? 마이너스 19가 나오겠죠. 얘가 한 점으로 보는 거야. 또 마이너스 9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몇이 되죠? 17. 이런 걸 다 점을 찍어 본 거죠. 근데 다 찍긴 어려우니까 이제 정수일 때만 보통 찍죠. 왜냐면 무한계인데 그걸 어떻게 다 찍습니까? 그래서 정수인 것만 막 찍어봐서 그려봤어. 사람들이 다. 그려봤더니만 다 점을 찍어서 그려봤더니만 이거 그래프로 나타내봤더니만 어떤 모양이 나오더라? 1차 함수는 기본적으로 직선 모양이 나온다. 어떤 모양이 나온다고요? 직선 모양. 이제 그거를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점 찍으면서 1차 함수 그래프 모양을 다 알아보면서 직선 모양이 나오니까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뭘까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거야. 누가? 수학자들이 이쁘게 다. 그래서 뭐 그래프를 못 그립니다. 그러면은 사람이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점을 못 찍냐? 계산이 안 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여기다가
사실은 직선이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이제 가기 전에 스포를 좀 해보자. 그래도 한번 배웠으니까 직선이 있어. 직선을 위해서는 이 한 직선을 위해서는 점이 몇 개 필요할 것 같냐, 효리나? 네가 봤을 때. 2개. 딱 점 2개만 있으면 돼. 점 하나를 지나가는 직선은요 무수히 많아요. 그러니까 점 하나로는 직선이 한 개로 고정이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점이 2개가 있으면 이 2점을 지나가는 직선은 하나밖에 안 나와요. 다른 걸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 보세요. 내가 이렇게 2점을 딱 찍었는데 이거를 지나가는 직선을 그리는데 이거 말고 뭐 나오는 게 있다. 그럼 나한테 빨리 얘기해 주세요. 제보해 주세요. 당연히 없겠지만. 그죠? 그러니까 얘가 직선 모양인 걸 아는 순간 그래프를 그리는 건 되게 쉬운 거야. 왜 쉽죠? 몇 점만 찍으면 되니까? 2점만 찍으면 되니까. 어차피 2점이면 직선 하나가 나와요. 그래서 1차 함수를 그래프를 못 그렸다라는 얘기는 되게 슬픈 이야기예요. 솔직히 말해서. 왜냐면 2점을 못 찍은다는 얘기잖아요. 2점도 못 찍을 정도면 좌표 평면에 좌표를 못 나타낸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직선을 못 끊는다는 얘기잖아요. 되게 슬픈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게 아닌 거지. 1차 함수 자체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기가 제일 쉬운 거야. 근데 진짜 많이 나오지. 그럼 이제 어떤 데서 이제 애들이 어려워하냐 이제 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다시 한번 1차 함수는 뭐냐? x에서 y로 대응이 되는데 그 규칙이 x에서 y로 되는 규칙이 몇 차식인 게 1차 함수인 거야? 1차식.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는 아마 보통 다차식까지 나오거든. 다차 함수까지 배우거든. 다항 함수는. 나머지 것도 많이 배워요. 다항 함수는 다차 함수까지 배운다. 고등학교 때는. 재밌겠죠? 뭐 여러분 다 할 건데. 자, 그래서 1차 함수냐 2차.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 x가 어디에 있었냐면 분자에 있어야 돼. 분모에 있으면 우리가 그건 또 다른 함수라고 불러요. 나중에 이제 뭐 분수함수다, 뭐 유리함수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런 거 x가 이렇게 분모에 있어. 이런 거는 1차 함수가 아닙니다. 근데 착각하면 안 돼. x가 분모에 있는 거지 이 앞에 있는 개수가 분수라고 해서 분수함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뭐 얘를 분수함수라고 착각하는데 이건 진짜 개수가 분수인 거지 함수는 1차 함수인 거야. 이 x의 위치가 되게 중요한 거야. 가끔 보면은 이게 분수함수라고 하는 애들 가끔 있어요. 뭐 이상하게 좀 배우면. 그래서 x가 분자에 있고 1차식이면 1차 함수. x가 분모에 있으면 1차 함수가 아니다. 얘네들 뭐라 부른다? 나중에 뭐 유리함수라고 나중에 배워요. 고등학교 때. 고1 때 배웁니다. 일단 뭐 중요한 거는 분모에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것들은 상수만 있잖아. 이런 건 1차 함수가 아니에요. 이런 건 나중에 이제 배우기 좀 상수함수라고 불러요. 상수만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1차 함수는 상수함수가 아니에요. 1차 함수는 1창이 있어야 되죠. 1창이 없으면 1차 함수라고 부를 수가 없겠죠. 뭐 이런 거에 나타나는 게 1차 함수의 정의예요. 그럼 이제 1차 함수를 만약에 내가 이제 미지수를 미정계수를 써서 나타내게 되면 크게 미지수가 몇 개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1차 함수에 미지수 몇 개 나오죠? 여기 자, 다시 한번 xy는 미지수가 아니에요. xy는 좌표를 나타내는 거니까 제발 xy를 미지수라고 하는 그런 슬픈 이야기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함수의 xy는 미지수가 아닌 거기서 미지수는 뭐죠? a랑 b라는 미정계수를 얘기하는 거죠. 이때 a, b 이게 뭐지? 모르는 개수가 몇 개죠? 지금? 2개지. 그러니까 잘 봐, 여러분들이. 이게 2개라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보자면 식이 몇 개만 나오면 a, b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냐면 2개. 그게 2점인 거야. 근데 잘 보면 알지만 미지수 개수만큼 점이 필요한 거야. 왜냐? 점을 알아야지 뭐가 나와? 식이 나오니까. 왜냐면 대입할 거 아니야. 이거 지나갑니다. 그러면 여기 대입해 안 대입해? 그러니까 점 하나 나올 때마다 대입할 거 아니야. 만약에 이 함수가 H차 함수가 1,3을 지나갑니다 라고 하면 어디다가 AB를 대입하는 애는 없겠죠? 그죠? 이거 X좌표, Y좌표니까 X좌표는 X를 대입하고 Y좌표는 Y를 대입하게 되면 식이 하나씩 나오잖아. 그러니까 미지수가 2개라는 거는 수식적으로 봤을 때는 몇 점만 필요하면 AB가 나오는 거야? 2점만. 그러니까 그림이랑 같이 가는 거야. 맞잖아. 2점을 찍으면 무조건 1차 함수가 하나 나오는 거야. 이건 뭐 다른 게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수식적으로 봤을 때는 A, B를 찾는데 2점이 주어지면 여기다 넣으면 돼요. 연방에도 A, B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느낌이 왔죠. 이제 그럼 느낌이 왔을 거야 여러분들. 아 이게 미지수가 2개니까 점이 2개 있어야지 한 개의 1차 함수가 나오겠구나.
수식적으로도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게 그림으로도 당연히 두 개겠지만 여러분들이 이게 2차 함수가 된다고 치면 약간 스포를 해보자면 얘는 미지수가 몇 개가 되냐 수아야? 3개죠. 그러면 느낌이 오는 거야. 아 얘네들은 당연하겠지만 2차 함수가 하나로 고정되려면 몇 점이 필요하겠다가 대체 느낌이 와야 된다는 거지. 우리가 이제 방정식적으로 몇 개 필요할 것 같아 얘네만. 3개예요. 점이 3개 필요하다고. 그럼 만약에 미지수가 더 점점 늘어나. 그러면 점점 많은 뭐가 필요한 거야? 점점 많은 점들이 필요해진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야. 뭐 이렇게 안 배웠겠지만 여러분들이 뭐. 그러니까 이게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할 때는 우리가 투트랙으로 공부가 돼야 돼. 항상. 살아있냐면. 어떻게 된다? 그래프적인 게 한 번 쭉 가야 되고 그 밑에 대수적인 게 가야 돼. 같이 가야 돼. 같이 해석이 돼야 돼. 그러니까 그래프적으로 어떤 의미가 수식적으로는 어떤 의미다라는 거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 왜냐하면 고등학교 수학은요 다 그래프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보고 수식적으로 어떻게 그게 의미인지 다 알아야 돼. 근데 이제 대부분 애들은 그래프는 집에 보내고 뭐만 항상 있죠? 수식적인 것만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야. 연결이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망해.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랑 같이 가야 된다? 그래프와 수식이 같이 가야 돼. 지금 내가 이런 얘기하는 것도 분명히 그래프적으로 2점 지나가는 게 한 직선밖에 안 나오잖아. 근데 수식적으로도 2점 나오면 A, B가 하나로 고정된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잘 보세요. 여기서 이제 A랑 B를 우리가 나타낼 때 보통 뭐라고 불렀냐면 일단 2점만 알면은 2점만 구하면 일단 2차 함수 그래프는 찾을 수도 있고 그릴 수도 있는 거야. 이거를 못 그린다 그러면 내 마음이 아파지고 여러분도 마음도 아파지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어떤 점들을 제일 많이 찾았을 거냐라고 물어본다면 우리가 그래프일 때 어떤 점을 제일 많이 찾을까? 2점 찾을 때. 뭐 찾았을 것 같아? 우리 수학. 어떤 점 2개를 찍어서 많이 그렸을 것 같아? 일반적으로 1차 함수 그리라고 하면.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어차피 이렇게 좌표 평면에 나타낼 거 아니야? 뭐 딴딴 그리진 않겠죠? 선생님? 뭐 이상한 데다 백지 숲에다 그리진 않겠죠? 여러분들 뭐 10,000원짜리 지폐에 그리진 않을 거 아니야? 좌표 평면에다 그릴 거 아니야? 이렇게. 이때 어느 점 2점을 제일 많이 찍었을 것 같아? 우리 효리나. 어떤 걸 제일 많이 찍었을 것 같아? 그냥 잘 보세요. 여기 만나는 점이랑 여기 만나는 점을 제일 많이 찍었다. 그게 뭐야? X축과 만나는 점을 뭐라 부르기로 했죠? X절편. Y축과 만나는 점 뭐죠? Y절편. 이거예요. 그러니까 2점을 찍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찍었던 점이 뭐였냐면 2점을 찍을 때 X절편과 Y절편이 제일 많이 찍었어. 근데 선생님 꼭 그것만 찍어야 돼? 아니야. 아무것도 찍어도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점을 제일 많이 찍었다? X절편, Y절편을 다 많이 찍었다. 그러면 여러분 잘 봐. 이게 X축과 만나는 점이잖아. 이 X축을 우리가 뭐라 부르는지 알아요? 이거를 이제 나한테 배웠던 애들은 이제 외우지 않겠지만 되게 외우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신기해요. 그냥 내가 예를 들어볼게. 여기가 원점이겠죠? 여기 0,0인 거 알죠? 제발 좌표 부르라는데 뭐 1 이렇게 부르면 진짜 혼난다 진짜. 지금 우리 좌표 몇 개 불러야 되죠? 2개 불러야 돼. 어디 가서 진짜 하나 부르면 진짜 어디서 못 배웠다는 얘기 듣는 거야 진짜. 이거는 뭐 지금 장난하는 분 이름을 부르는데 뭐 효리니까 그래 효 하고 끝난 거야. 그리고 뭐 이렇게 뭐 당황스럽죠, 그렇지? 효 하면 알아야 되니까 효가 효린인지 효를 나타내는 건지 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럼 봐봐. 내가 여기서 이게 0,0이잖아. 원점이. 오른쪽 한 칸 갔어. 이래 여기 몇 콤마 몇이야 부르니? 1콤마야. 자신이 없어요? 오른쪽 왼쪽은 X좌표 영향을 주는 거죠. 위아래는 Y좌표죠. 그럼 여기 한 칸 더 갈게. 여기 뭐라 부를 것 같아? 1,0이죠. 그럼 여기 왼쪽으로 한 칸 갔어. 여기 뭐라 부르냐 효리나?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이 X축을 잘 봐. X축에는 점들을 잘 보세요. 뭔가 특징이 있어요. 그냥 잘 보면 그냥 사람이라면 잘 볼 수 있는데 우리 얘기해봐. X좌표 이렇게 찍고 있잖아. X축에 있는 점들. 어떤 특징이 있는 것 같아? 네가 봤을 때. 잘 안 보여요? 하나 더 찍어줘요. 여기 마이너스 2,0. 특징 안 보여요? 뭔가 규칙 못 찾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어렵다.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태민아 어떤 규칙 찾았냐? 찍어보니까 Y좌표가 다 0이잖아. 아니 너무 어렵네. 그래서 얘를 X축을 뭐라 부른다? Y는 제로라 부르는 거야. 뭐 어려운 얘기 아니야. 그냥 Y가 0인 좌표들을 다 연결했기 때문에 뭐라 부른다? Y는 제로인 거예요. 좌표를 찍어서 그러면 이제 느낌이 오죠. 이거 외우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이거 모르는 애들 되게 많아요. 가르치다 보면 그러니까 왜 Y가 제로예요? 몰라요. 그럼 어떻게 알아? 외웠대요. 그거 왜 외우냐? 그러면 그냥 외웠대. 이유가 없어요. 아니 그냥 Y좌표가 0인 거 연결하니까 Y가 제로예요. 그러면 느낌
느낌적으로 볼게. 자, y축은 뭘까? 우리 효리나 유추 한번 해보자. x는 0이에요. 왜냐? x가 0인 좌표들을 다 연결해놨으니까. 너무 어렵다. 난 저도 이거 이해할 수 없다. 동의할 수 없다. x가 0인 것 연결한 거 x죠. 그럼 봐봐. 내가 그냥 잘 보세요. 이게 1차함수잖아. 내가 만약에 y절편을 찾으라고 했어. 자, y절편을 찾으라 그러면 어차피 x좌표는 무조건 몇인 거야? 0이지. 그럼 x좌표는 안 물어본다고. y절편은 그냥 묻는 순간 x좌표는 0으로 고정된 거니까 어떤 좌표만 얘기하면 되는 거야? y좌표만 얘기하면 되는 거야. 다 당연한 얘기인 거야 그냥. 그러면 내가 이제 만약에 물을 때 이런 막 1차함수가 이제 지나가고 있어 그냥 봤을 때. 근데 내가 y절편을 물어봤어. 그럼 이게 y값이잖아. 근데 이게 언제 y값이야? x가 뭐일 때 y값이야? x가 0일 때 y값이겠지. y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너무 어렵나요? 그러니까 y축이 x는 제로라는 방정식이고 x좌표가 0인 걸 다 모아놓은 거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y절편을 구하라고 하면 x가 뭐일 때 y값을 찾으면 되는 거야? x가 0일 때 y값을 찾으면 되는 거야. 아니,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이제 그래프에서 봤을 때 y절편을 뭐라고 우리가 정의하기로 했냐면 y축과 이 그래프가 만나는 점이야. 근데 y축을 딱 보는 순간 x좌표는 뭐로 고정인 거야? 0으로 고정인 거니까 y절편을 물어보면 x좌표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야. y좌표만 얘기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아마 y절편 하면 좌표로 잘 안 부르고 가끔 보면 y절편 하면 5, 뭐 7 이렇게 부르는 경우들 많았을 거야. 왜냐면 굳이 x좌표를 얘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야. 다 아는 거야. x좌표는 몇이다? 0이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1차 함수에서 내가 만약에 y절편을 구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되지, 효리는? 여기서 y절편 구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구하면 돼? x의 0 대입해서 무슨 값 구하면 되는 거야? 그래, 그게 끝이야. 그래서 x에다 오늘 대입할게요. 그럼 y는 뭐죠? a가 남나요? b 아니에요? 아니, 너무 어려워요? 0이랑 곱하면 다 0이잖아. 너무 어렵나요? 어려워요? 그래서 얘가 y절편이라고 부르는 거야. 왜냐면 x가 0일 때 얘가 y값이니까. 그래서 저 b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 y절편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이제 똑같은 개념으로 볼게요. 자, 요 2차 함수에서는 y절편이 뭘까요? 우리 예림아, 뭘 것 같아요? 같은 개념으로. c예요. x에 0 대입하면 y절편이 뭐야? c잖아. 근데 c가 y절편이에요. 너무 어려워? 아니, 이해 안 된다. 너 너무 어렵다. 지금 이게 그래프랑 수식이 연결이 안 된다. 너무 디피컬트하다.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렵지 않죠? 그럼 이제 y절편 했으니까 그 다음에 누구 하면 되겠죠? 이제 누구 하면 되냐, 태민아? y절편 했어. 그 다음에 누구 하면 되죠? x절편. 그럼 x절편도 여기를 만나는 점이잖아. 여기 찾아야 되는 거잖아, 결론은. 아니? 그럼 다 알잖아. x절편은 x축이랑 만나는 점이니까. 어느 좌표가 0이죠? 우리 수아야? y좌표가 0이잖아. 그러니까 x좌표 물어보면 y좌표 무조건 0인 거야. 그럼 어떤 값만 얘기해주면 되는 거야? x좌표만 얘기하는 거지. 그럼 이제 구해볼게요. 당연히 y좌표가 0이니까 여기다 y랑 0을 대입한 다음에 누구 값을 구하면 되는 거야? x 값을 구하면 되는 거야. 이게 몇 차 방정식을 푸는 거랑 똑같죠? 1차 방정식을 푸는 거랑 똑같은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때 x 값은 뭐가 되는 거야? 넘겨서 풀면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나오겠지. 그래서 저거를 마이너스 a분의 b가 뭐가 된다? x절편이 되는 거야. 외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여기서 x절편을 구하라고 하면 똑같아. 어디다가 대입하면 되지? y에다가 0을 대입해. 그럼 이건 2차 방정식을 푸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1차 방정식 배우고 2차 방정식을 배웠죠. 안 배워? 나는 안 배웠다. 뭐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래서 결론은 x절편 찾을 때는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을 풀 수가 있어야 돼. 당연한 얘기인 거야. 그냥 그래프적으로 x축과 만난 점인데. 근데 우리가 알잖아. 얘는 무조건 한 점밖에 안 나오거든요. 2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프적으로 봤을 때 얘가 2점 나올 수가 있나요? 있어요? 직선인데 x축과 2점에서 만나는 경우 있었다. 빨리 얘기해보세요. 빨리. 그 직선을 그렸는데 x축과 2점에서 만났습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 1차 방정식에 해는 몇 개밖에 안 나온다는 거야? 무조건 한 개인 거야. 아니 하나밖에 못 만난다니까? 그냥 이게 지금 내가 뭔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 수식과 그래프가 같이 가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지금 계속. 그러면 2차 방정식 근데 여러분들 배우잖아. 야 한번 그래도 2차 방정식 다 배웠으니까 자 2차 방정식 그럼 몇 개까지 나올 수 있죠? 2개까지 나올 수 있잖아. 그 얘기는 x절편이 몇 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2개. 그러니까 x축과 만나는 점이 2개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근데 근이 또 2개만 있는 게 아니라 1개가 나올 때도 있잖아. 그럼 x축과 몇 점에서 만날 수도 있다는 거야? 한 점에서.
또 근이 안 나올 때도 있잖아. 2차 방정식 제도 배웠던 친구는. 그럼 x축과 만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야. 이제 그게 x절편에 숨겨져 있는 의미가 되는 거지.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y에다 0을 대입하게 되는 순간 x절편을 구할 수가 있는데 그게 방정식으로 연결된다는 거를 약간 스포가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x절편과 y절편 찾는 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머릿속에 있어야 되겠지. y축과 만나는 게 y절편이야. x에 0 대입해서 y값 구하면 되겠다. 모든 함수에 다 똑같은 거야. 뭐 여기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모든 함수에도 같은 거야.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죠. x절편 찾으라 그러면 어디다가 0 대입하는 거야? y에다가 0 대입해서 어떤 좌표 찾으면 되는 거야? x좌표 찾으면 되는 거야. 이게 모든 데서 다 성립하는 거라고. 이게 끝인 거야 그냥. 그래서 뭐 이거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어이가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얘를 y절편이라고 불렀던 거야. 왜냐? x에 0 대입할 때 y값이 b니까. 그래서 y축과 만나는 점은 우리가 알 수가 있었죠. 그럼 이제 누가 하나 남죠? 미지수 2개밖에 없는데 하나는 해결이 됐잖아. 누가 남죠? A가 남잖아. 저게 제일 중요하죠. 저 A가 정말 중요해요. 저 A를 우리가 정의했냐면 이게 1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하고 고등학교 내내 제일 중요한 거야. 근데 저 의미를 몰라 우리가. 그러니까 y절편은 그냥 느낌이 오지 않아. 딱 봐도 그냥 y축과 만나는 점 x가 0일 때 y가 뭐 어렵지 않단 말이야. 그럼 얘 뭐라 불렀냐 우리 태민아 A 기울기. 그래서 이제 공부 못하는 애한테 물어보면 기울기가 뭐야 물어보면 이제 나오는 게 첫 번째 뭐다? 기울어진 정도요. 제일 이제 공부를 조금 안 했던 친구들이 이제 기울기가 뭡니까? 그럼 기울어진 정도. 그런데 물었지. 그럼 기울어진 정도가 뭔데? 뭐 어떻게 기울어져야지 뭐가 되는 거냐? 뭐 수학적인 거 맞는 거냐? 그럼 조금 이제 배웠던 애들은 이제 기울기를 뭐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까? 응? 여기서 이제 나오죠. 뭔가 좀 배웠어. 이제 기울기를 좀 배운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나와요. 이제 뭐라 부르냐면 이제 그때 애들이 나오는 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라고 나오는 거야. 근데 이거를 외우긴 했는데 의미를 모르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가르치다 보면 그냥 외운 거야. 그게 어떤 정확한 의미인지를 몰라. 그래서 내가 이제 물어보면 x 증가량 y 증가량 그게 뭔데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야. 근데 이제 잘 봐봐. 여러분들 나랑 내가 선생님 좀 특이할 수 있는데 분명히 1차 함수에서는 기울기가 되게 중요하거든. A가 되게 중요하거든, 기울기가. 근데 여러분 2차 함수 다 배웠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효린이 빼고 기울기 기자도 안 나와요. 어디 2차 함수 기울기 들어봤어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아예 안 나와요. 2차 함수 배울 때 기울기 기자도 안 나오거든. 여기 A, B, C 중에 기울기라고 언급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분명히 1차 함수에서는 기울기가 되게 중요하다고 뭔가 배웠는데 2차 함수에서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나중에 배우면 알겠지만, 뭐, 다음 수요일 날 아마 또 우리가 2차 함수에 대해서 이제 특강을 좀 하겠지만, 그러니까, 그러면 왜 2차 함수에서는 기울기가 사라졌지? 나만 궁금해하는 거죠. 그런 분들은 궁금해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들을 이제 좀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잘 보세요. 일단 첫 페이지를 보면, 뭐, 1차 함수인 것을 골라라. 뭐 함수값인 걸 골라라. 이건 뭐 어렵지 않잖아요. 뭐 1차 함수인 거는, y에 대한 x 대응되는 게 1차식인 것만 고르시면 되겠죠? 이제 분모에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뭐, 필수 문제 1번에 기억, 맞고, 디귿은 x 없어지죠? 기억, 리을도 맞죠? 두 개밖에 없는 것 같은데? 기억, 리을이 1차 함수입니다. 너무 어렵나요? 이게 어려우면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이 fx라고 했을 때, 뭐 약간 스포를 해보자면, 필수 문제 2번이야. 이게 1차 함수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 f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영어로 함수가 펑션이야. 대형이라고 부르는데 펑션이 사실 여러분들 단어로 봤을 때는 기능으로 더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수학적인 용어로 이게 함수거든요. 펑션은 아마 대부분 다 뭐 중학교 때 필수 영단에 들어가 있을 거기 때문에 다 알고 있지 않을까? 모르는 사람 있어요? 중학교 때 난 조금 영어를 공부를 안 해서 펑션 정도는 이제 모른다 이제. 그럼 이제 슬퍼지는 거죠 이제. 얘가 영어하고는 조금 담을 쌓았구나. 펑션 모를 정도면 조금 담싼 거 맞지? 태민 어떻게 생각하냐? 그치. 이거 뭐 어려운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F달에 나오는 거야. 근데 수학적으로 펑션은 대응이라고 많이 부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유명한 게 뭐냐면 X에 대응되는 Y좌표를 얘기하는 거야. 해석하자면 X좌표에 대응되는 Y좌표를 얘기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F1이라는 건 뭐야? 1에 대응되는 Y좌표 찾아라. 그래서 내가 이 대입하면 되는 거지. 그런 의미인 거야.
뭐 실제로 좀 스포로 해보자면. 그리고 만약에 뭐 2일 때의 함수값을 찾아라 그랬어. 함수값은 다 y좌표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f2는 뭐야? 2에 대응되는 함수값은 y좌표 찾아라. 2 대입하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는 거지. 어차피 좌표가 두 개밖에 없어요. x 아니면 y야. 여기서 뭐 세 번째 좌표를 만들었대요.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 때 기하 배우면 3차 좌표까지 가긴 하는데 이제 3차원으로 가면 좌표가 하나 더 추가돼요. x, y, g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그때 가서 배우도록. 두 개도 지금 짜증나는데 뭐 세 개는 힘들겠죠. 그럼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대충 느낌이 났죠? 자, 그래프를 그릴 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리냐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형으로 많이 그리는데 뭐로 많이 그린다고요? 기본형으로 그리는데 1차 함수의 기본형은 사실 조금 민망하긴 하지만 y는 ax가 기본형이에요. 이게 뭐가 기본형이라고요? y는 ax. 얘는 누가 봐도 무조건 어느 점을 지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어느 점일까요? 0,0이죠. 그 다음에 x 0 대입하면 무조건 y는 뭐가 되는 거야? a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0이죠. 근데 여기서 항등식 원리를 쓰시는 겁니까? 그럴 수도 있죠. 항등식 원리를 쓸 수 있겠죠. a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무슨 점을 지나게 돼요? 이 기본형은 0,0을 지나요. 그 얘기는 이 기본형 그래프는 솔직히 닦아놓고 얘기해서 뭐 점을 다 찍어야 되겠지만 몇 점만 찍어도 끝난다? 원점을 지나는 거 아니에요. 한 점만 찍어도 끝나요. 왜냐면 원점은 벌써 지나가고 있잖아.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y는 만약에 뭐 마이너스 3x라고 했어. 한 점만 찍어요. 그럼 1, 뭐 1, 찍으면 뭐였죠? 1, 마다. 그럼 0,0이랑 1, 마다 연결하면은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처음 가르칠 때는 그래도 양심이 좀 있으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죠? 우리한테 좌표 좀 다 찍어라. 여기 102페이지에 보면 좌표 다 찍으라고 정수일 때 다 찍으라고 이렇게 나타내요. 그래서 정수인 거 찍어서 그래프 연결해라고 나타나는데 사실 우리가 1차 함수쯤 됐으면 이제 다 찍는 것도 시간이 아까운 거죠. 몇 점만 찍으면 된다? 한 2개. 근데 원점은 뭐 디폴트로 나왔어. 하나만 더 찍으면 나오겠지. 그러면 여기서 뭐 y는 마이너스 3x라고 했는데 그랬다고 쳐? 그럼 이제 여기서 그리면 돼요.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됐어. 요 뒤에 뭔가 하나 붙은 거야, 이렇게. 그럼 이 그래프적인 관점에 봤을 때 이게 y절편이니까 선생님 y절편이니까 이게 어디를 지나간다? 0,1이 지나가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점을 찍은 거 위주로 보자고. 만약에 점을 찍은 거 보자면 여기 봐 1, 마3 있고 또 2, 몇이 되죠? 마6이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되죠? 3, 마9죠. 근데 여기서 봐봐 뒤에 1이 붙게 되면 다 y좌표에 얼마가 더해지게 되죠? 다 1이 더하잖아. 그럼 이게 이 좌표가 여기서 뭐로 바뀌는 거야? 1,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여기서 뭐가 되는 거죠? 1, 마이너스 5. 여기 뭐가 되죠? 3, 마이너스 8. 근데 봐봐. 내가 마이너스 3x 그냥 그렸어. 그냥 느낌을 보라고, 그냥. 마이너스 3x 이렇게 그렸다고 쳐. 마이너스 3x 이게 지금. 근데, 뭐 우리가 모든 점을 찍지 않았지만, 잘 보면 알겠지만, 다 y좌표가 몇씩 커지죠? 다? 1씩 커지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던 점들이 1씩 더 커진다. 그러니까 모든 점이 다 1씩 커지는 거야. 모든 점이 1씩 커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이 됐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이 1은 어디 좌표에 영향을 주냐면 어디 좌표에 영향을 준다? y좌표에 영향을 준다는 거야. 그래서 얘가 우리가 점을 다 찍어서 그려보다 보니까 이 뒤에 뭐가 이렇게 붙으면 이게 다 y축으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해. 플러스면 위로 가는 거고 마이너스면 아래로 나는 거니까 이 뒤에는 y축 평행이동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를 점을 찍어보니까 알 수가 있더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 다 모든 나오는 기본적인 개념은 뭐냐면 기본형에서 시작을 하는데 기본형에다 시작을 했어. 기본형에서 시작을 하는데 사람들이 다 그려본 거야. 누가? 수학자들이. 그래서 하나 1 붙였어. 원래 그랬던 그래프에서 다 1씩 위로 올리면 되네 y좌표로. 또 2도 해왔어. 얼마큼 올리면 된다? 이만큼. 다 그려본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함수라는 건 뭐냐? 다 그려보는 거야. 다 그려보는데 우리는 그 그려봤던 것들 중에서 엑기스만 배우고 있는 거야. 처음에 수학자들은 진짜 다 그려본 거야. 그래서 거기서 이거 다 그리다 보니까 모든 점을 찾을 필요는 없겠다. 직선 모양이니까. 2점만 찾자. 뭐 귀찮겠다. 뭐 다 그려. 이거가 나온 거지. 근데 이제 우리는 거꾸로 배우지. 아무것도 그려보지 않고 암기만 해서 그리다 보니까 그 중간 과정이 다 생략이 되어진 거지. 그러니까 함수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그 뭐가 꼭 필요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단연코 한마디를 해주겠어. 그래프를 다 점 찍어서 많이 그려봐라. 그래서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파악해라. 그러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아무것도 그래프도 안 그려보고 그냥 보자마자 대충 외워서 하면은 의미가 내 머릿속에 정확하게 박힌다 안 박힌다? 안 박힌다. 그게 문제인 거죠. 근데 내가 생각보다 이거 그래프 많이 그려보려는데 애들이 잘 안 그려요. 그리고 그려도 대충 그려. 의미를 잘 못 찾아.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해 준 거. 그러니까 결론은 요 뒤에는 뭐에 영향을 준다는 거야? 요 뒤에는 평행이동에 영향을 주는 거야.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모든 그래프는 이제 끝난 거예요. 왜냐면 A에 따라서 뭐가 결정되는 거냐면 모양이 결정되는 거예요. A가 1이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고 A가 2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고 A가 3이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야. 점 찍으면 나오겠죠. 그럼 이 뒤에 거는 어떤 영향을 주냐? 그 모양을 그대로 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모양의 변화는 없는 거지. 실제적으로. 왜냐면 Y축으로 이만큼 평행했어. 이렇게 올라갔어. 그럼 이 모양이면 달라요? 어떻게 성형수술 했습니까? 그대로 모양 가잖아. 그 모양 그대로 어떻게 하니까 위로 올라갔잖아. 이렇게 키높이 구도 치는 느낌으로 이렇게. 일단 뭐 키높이 구도 치면 어떻게 얼굴이 뭐 바뀝니까? 뭐 갑자기 뭐 잘생겨져요? 뭐 갑자기 뭐 그렇지 않잖아. 근데 있는 모습 그대로 기억하는 거죠. 그죠? 그죠? 흔히 그냥 키가 큰 숙제일 때 얼굴도 잘생기면 참 좋지 않을까? 뭐 그럼 좋기는 하겠지만 뭐 잘 안 바뀌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모양은 다 어디서 결정되는 거야? A에서 결정이 되는 거야. 요 뒤에는 B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야?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한다는 의미를 가진다는 거야. 그 모양 그대로. 양수, 뭐 플러스 5가 됐어. 그 5만큼 위로 올라가는구나. 그래서 그 그래프 그릴 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려야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점을 2개 찍으면 무조건 나와. 근데 그렇게만 그리면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정확한 의미를 알자. 그래서 A라는 거는 모양을 결정해. 나중에 더 자세하게 했지만 기울기를 결정하는데 이 기울기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B라는 거는 보통 우리가 YZ편이랑 칭하긴 하겠지만 그래프를 그릴 때는 평행이동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야.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요? 평행이동. 그냥 그 모양 그대로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는 거야. 문제에서. Y축 평행이동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넘어갈게요. 자, 104페이지로 가면, 뭐 나중에 풀다 모르겠으면 또 나중에 질문하세요. 일찍 오셔가지고. 자, 가장 대표적인 어떤 점 찾는 거 나왔죠? 지금 여기서는? 두 점 누가 나왔죠? X절편과 Y절편. 이제 내가 설명한 게 나오는 거야. 그죠? 왜 Y가 0일 때냐? 왜 X가 0일 때냐? 내가 다 설명했어요. 좌표 찍으면서 얘기했잖아요. 하나하나씩. 외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만약에 내가 여기서 Y는 1을 그려봐. 못 그리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Y를 1 그려보려면 Y좌표가 1인 거 다 연결하면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죠. Y가 1을 그리라고 하면 좌표 중에서 Y좌표가 1인 거 다 연결하면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냐? 0,1, 1,1, 2,1, 3,1, 마이너스 1,1. 그 연결하면 뭐가 되는 거야? 그게 뭐가 되는 거야? Y는 1이에요. 되게 어렵지 않죠? 아니, 너무 어려워요? 이게 좌표 못 찍으면 어려울 수도 있긴 한데 좌표를 못 찍으면 좀 슬퍼지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좌표들과 그림들을 다 한 땀 한 땀 그려보라는 거예요. 왜냐? 그래프가 가장 기본인데 좌표 하나 안 찍어본 친구가 잘할 확률이 있을까요? 어떻게 잘할까요? 엄청나게 많이 그래프를 그려보셔야 돼요. 그것도 외워서 그리는 게 아니라 원리를 통해서 그려봐야 돼요. 엄청 중요하죠. 근데 애들 안 그려요. 안 그리니까 고등학교 때 가르치다 보면 하나도 못 그려요. 맨날 나오는 대답이 그거예요. 선생님! 잊어버렸어요. 엄청 어떻게 잊어버려요? 점 찍으면 나오는데. 점 찍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뭐 이해도 되겠는데. 아니 뭐 점 찍는 거. 그럼 예를 들어서 Y는 2X를 그리세요. 점 찍으면 나올 거 아니야. 왜나 플러스 만약에 5만 썼어. 그거 그대로 위로 얼마큼 올려라? 얼마큼 올려라? 어떻게 까먹은 거야? 아니지. 까먹기 쉽지 않다는 거죠.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프 그리는 것 자체가.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기울기로 넘어갈 건데 여기 지금 X절편, Y절편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겠죠? X축과 만나는 점, Y축과 만나는 점 하다가 잘 모르시면 물어보시고요. 넘어갈게요. 그래도 1차 함수를 좀 했으니까. 그래서 무슨 좌표를 절편이 1차 함수를 그리게 된다? 두 점만 찍으면 되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뭐다? X절편과 Y절편 찍어서 그래프 그리는 거를 배운다 안 배운다? 배운다가 105페이지인 거야. 그러니까 두 점 중에서 누구를 제일 많이 찍더라 보니까 X절편과 Y절편 찍어서 그리는 걸 우리가 가장 많이 쓰더라. 그래서 그 대표적인 점 두 개로 그래프 그리는 방법이 나와 있는 게 105페이지에 있는 거죠.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지만 X좌표는 Y좌표 찾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못 찾으면은 뭐 슬픈 이야기지만 Y좌표를 못 찾았다. 너무 슬픈 이야기죠. X좌표를 못 찾았다. 그러면 1차 방정식을 못 푸는 거죠. 아닌가요? 그래서 뭐 그냥 보자마자 요런 거 이제 여러분들 보자마자 그래프 그리라고 하면 0, 찍고 그 다음에 X좌표는 뭐 X좌표 몇이죠?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찍고 연결하면 끝이잖아요. 이게 함수 끝. 제일 많이 그리는 방법 중에 하나다. X좌표과 Y좌표는 찍어서 두 점만 있으면 되니까. 제일 많이 쓰는 거다. 그래서 이게 제일 많이 그리면, 그러니까 그래프를 못 그리면 조금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맨날 나오는 문제가 이 넓이를 겁나 물어봐요, 맨날. X축과 Y축과. 여기 누가 봐도 어떤 모양의 다각형이 나오죠? 어떤 모양의 다각형이 나오죠? 삼각형이죠.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을 모르는 친구 혹시 있습니까? 좀 슬퍼지긴 하겠지만 이제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 보통 이제 밑변은 이거 길이니까 x축과의 원점과의 이제 길이가 되는 거니까 오른쪽 좌표에서 왼쪽 좌표를 빼면 됩니다. 왜죠? 거리에는 음수가 없으니까 큰 데서 작은 거를 빼야 되는데 이것도 모르는 친구가 너무 많아요. 좌우 길이는요 여러분들 당연하겠지만 x좌표 길이 빼면 돼요. 근데 당연하겠지만 거리에는 음수가 없으니까 오른쪽 거에서 어디를 뺀다? 왼쪽 거를 빼는 겁니다. 음수 나오면 안 되니까. 뭔 말인지 되겠어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면 여기 x좌표 몇이냐? 0이에요. 여기 x좌표 몇이야? 마이너스 1. 여기서 마이너스 1 빼는 거예요. 그럼 길이 몇이 나온다? 1인 거죠. 그럼 요 위아래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 뭐 간단해요. 위아래는 누가 관여하고 있는 좌표죠?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위아래. 여기 나와 있잖아요. 좌우 여기 써 있잖아요. 여기도 써 있잖아요. 좌우 x 위아래 뭐 써 있잖아요. 위아래 길이 구하라면 어떻게 하면 되죠? y좌표 길이 빼면 되겠죠. 또 어디서 빼야 돼? 우리 팀이나 음수 나오면 안 되니까 어떻게 빼야 돼? 위가 큰 거야? 아래가 큰 거야? y좌표. 아래가 큰 진짜로? 그래? 너 여기 좌표 찍을 때 여기 밑으로 가면 음수 아니었어? 위로 찍으면 양수. 점점 커지지 않았어? 나만 그렇게 찍었냐? 그 위로 있으면 큰 거죠. 그럼 이거 길이 구하라고 하면 위에 y좌표에서 밑에 y좌표 빼면 나오겠죠? 근데 이걸 모르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좌표를 찍어놨는데 길이를 못 구하는 애들이 되게 많다는 거야. 그냥 위아래 길이 구하래. y좌표 길이 빼. 어디서? 위에서 아래 거. x좌표 길이 제발 빼지 마세요. x좌표 아무 관계가 없어요. 위아래 길이가. 좌우가 x좌표, 위아래는 y좌표. 너무 어렵나요? 여기 그래프에도 x축, y축 쓰는데. 좌우 길이 구하려면 x좌표 길이 빼면 나오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이게 기본인데 모르는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 근데 이 넓이를 못 구해요. 숫자로 돼 있으면 구하거든요. 문자로 돼 있으면 엄청 웃겨요. 여러분이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를 언제 알 수 있는지 알아요? 숫자 쓰면요 대충 구하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내가 이렇게 이 x좌표랑 y좌표에다가 내가 만약에 이래서 a랑 b 쓰잖아. 여러분들 제일 많이 나온 오답이 뭔지 알아요? 2분의 1 ab예요. 다 틀렸어요. 왜냐면 이 길이는 뭐가 되는 거죠 사실? 마이너스 a죠. 0에서 a 빼는 거죠. a가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a인 거예요. 왜냐면 여기 x좌표가 0이고 여기 x좌표가 a잖아. 오른쪽에서 빼면 마이너스 a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뭐가 되는 거죠? b죠. 곱한 다음에 2분의 1 하면 되는 거니까 넓이는 마이너스 2분의 1 ab가 돼야 돼요. 근데 이제 문자로 써놓으면 제일 많이 나오는 오답이 뭐냐면 그냥 2분의 ab예요. 부호 신경 안 써요.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지. 숫자로 쓰면 양수로 바꿔줄지도 모르겠는데 문자로 되어 있으면 그냥 씁니다. 왜냐 정확히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냐 모르냐는 문자만 바꿔봐도 알아요. 정확하게 개념이 정립이 돼 있으면 문자가 돼 있어도 어려울 게 없거든요. 완벽하게 아니 그냥 똑같은 개념 뭐 숫자로 해서 뭐 개념이 바뀌고 문자로 돼 있다고 개념이 바뀌어요? 아니잖아. 근데 애들이 대충 아니까 문자로 바꾸면 다 틀려요. 왜냐? 정확하게 지가 모르는 거예요. 그 개념이 안 잡혀 있다니까? 이거 길이 어떻게 구합니까? 물어보면요. 그냥 대충 빼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 진짜라니까? 내가 물어보면요. 이 길이 어떻게 구해? 정확하게 안 나온다니까? 이거 어떻게 구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벌써 잘할 방법이 없는 거야. 머릿속에서 정립이 하나도 안 돼 있다니까? 그런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더라. 넘어갑시다. 이제 기울기가 나와요. 오늘의 메인이죠. 170페이지가 사실은.
자, 이제 7시가 다 돼가고 있지만, 슬픈 이야기지만, 조금 쉬는 시간 주고 싶은데,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을 배우는데, 기울기가, 이게 뭔 소리일까를 정확히 이해해야 돼. 오늘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들은 내 특강을, 1시간짜리 특강을 잘 들은 거야. 자,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직선을 그렸어. H 함수를 그렸다 봐봐. 자, X 증가량하고 Y 증가량이 뭐냐, 여기서, 이 그래프에서. 뭘까? 뭐죠? 넌 누구? 난 어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면은, 내가 만약에 썼어, 예를 들어서. 그럼 기울기가 3인 거잖아. 기울기 3이 의미하는 게 뭐야? 저기 X 증가분의 Y 증가량이라면. 뭔 거 같아, 효리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울기가 그래프에서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3이. 그러니까 그냥 X 증가분의 Y 증가량 할 수 있는데, 그건 이제 되게 추상적이잖아. 아닌가? 딱 머릿속에 딱 박혀요? 느낌이 딱 와요? 3 듣는 순간 정확하게 딱 머릿속에 딱 박혀요? 어떤 의미다, 저게? 우리 태민이는 어떻게 생각해? 3이라고 하면. 머릿속에 어떻게 정리돼 있어? 그래프를 봤을 때. 저게 정확히 무슨 의미예요? 기울기가 3이라는 게. 묻는 거야. 그러니까 X 증가량, Y 증가량이 3인 건 아는데,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냐 이거야. 그게 정확히 의미하는 게 뭐냐 이거야. 되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추상적으로 공부하잖아. 이게 아니야? 뭐 딱 정확하게 설명 3, 뭐 어떤 의미가 X 증가량, Y 증가량이 3이라는 게. 이게 3이다. 이게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봐봐. 내가 이게 X 증가량이에요. X 증가량이 좌우길이겠지. 당연하겠지만. 근데 X는 당연히 오른쪽으로 가면 증가하는 거야. 왼쪽으로 하면 되는 거죠? 감소하는 거야? 자, 너무 어려워요? 그럼 이제 보통 X는 무조건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 기준을 타워. 굳이 반대로 갈 필요는 없잖아. 근데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 Y 증가량이 위로 갈 수도 있고 또 어디로 갈 수 있겠냐? 효리나. 아래로 갈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X를 증가한다고 했을 때 이게 플러스 방향일 거란 말이야. 당연하겠지만 오른쪽으로 가면 다 오른쪽이 기준이에요. X를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는 경우는 하나도 없어요. 이때 이 두 가지 그래프가 있을 때 요게 Y 증가량. 근데 이게 위로 가고 있잖아. 그럼 Y 증가량도 부호가 어떻게 되는 거야? 플러스인 거야. 커지고 있는 거야. 위로 가면. 근데 얘는 이게 X 증가량 볼게요. 이게 플러스 맞겠지. 우리 다 플러스예요. 근데 얘는 어떻게 되죠? 지금 밑으로 내려가고 있잖아. 그럼 Y 증가량 어떻게 된다는 거야? 마이너스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잘 보세요. 그냥 정의만 볼게. 이게 둘 다 뿔뿔이면 기울기가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인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플러스인 거야. 왜냐? X도 플러스고 Y도 플러스잖아. 근데 이게 기울기가 마이너스야. 그 얘기 뭔 소리야? X가 1로 가고 있으면 Y는 어디로 가야 돼? 내려간다는 얘기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이런 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비례식으로 보자면 약간 비율인 거지. 그럼 봐봐. 선생님, 이 꼭 두 점을 이렇게 잡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잡으면 안 돼요? 이렇게 잡으면 안 돼요? 다 똑같아. 왜 다 똑같죠? 닮음이니까. 삼각비에서도 배우겠지만 이것분의 이거의 비가 다 똑같아요. 왜냐? 여기 각이 다 똑같을 거니까. 이게 다 같은 얘기인 거야. 그러면 X 증가량으로 나눴다. 내가 예를 들어볼게. 내가 이게 3 증가할 때 9를 갖다가 칠게, 예를 들어서. 그치? 그러면 기울기가 몇이 나오는 거야? 3분의 9가 되는 거니까 기울기가 3이 나오지. 그러면 얘를 3으로 나눴다는 얘기는 뭔 소리냐면 X의 증가량을 뭘로 생각하겠다냐면요. X의 증가량을 1로 생각하겠다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3이 있으면 이런 거야. 1분의 3이야. 쉽게 보자면. 그러니까 X 증가량을 뭐로 보겠다는 거야? 무조건 1로 보겠다. 그럼 기울기가 3이라는 건 뭔 소리냐면 X가 1 증가하는 동안에 Y는 무조건 얼마 증가한다? 3이라는 거야. 저 기울기의 의미가 그건 거야. X가 1씩 증가할 때마다 Y가 3씩 증가한다. 이게 비율인 거야. 비율.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면 이 마이너스 1을 보는 순간 우리가 어떤 생각을 드냐면 X가 1 증가할 때마다 Y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이만큼 내려간다는 거야. 이 두 가지 내려간다는 거야. 그게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기울기의 의미는 X 증가량으로 나눴잖아.
나눈다는 얘기는 이 x 증가량의 기준을 1로 잡겠다는 거야. 어차피 이게 비율이기 때문에 다 똑같은데 어차피 다 닮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보자마자 3이야. 그 여러분들이 그래프에서 1 증가하면 3 같다. 이 얘기야. 1 증가하면 3 같다. 이 얘기야. 들어오세요? 그래서 이게 반복되는 거야. 1 증가하면 3 같다. 1 증가하면 3 같다. 이게 반복됐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머릿속에 딱 들어오겠지. 기울기라는 건 이제 뭐다? x가 1만큼 증가할 때 y가 얼마만큼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숫자다라는 거를 머릿속에 넣을 수가 있는 거야. 엄청 어렵습니까? 너무 어려워요? 근데 시간에 머리 없었잖아요. 안 어려웠는데. 있었어요? 있었으면 좋은 거죠. 기울기가. 그러니까 기울기가 되게 어려운 게 아니죠. 너무 어려워요? 괜찮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게 기울기가 3이었어. 근데 이게 만약에 이게 이만큼 증가했다고 보면 이건 뭐가 되는 거죠? 기울기 3이 되려면? 6인 거죠. 왜냐면 x가 1씩 증가할 때 3만큼 증가하는 거니까 x가 2만큼 증가하면 6이 되겠고 x가 3만큼 증가하면 9가 되겠고 그런 의미인 거지. 근데 어차피 이 비율은 다 닮음이기 때문에 다 똑같다 안 똑같다? 다 똑같다는 거야. 근데 2차 함수에서 보면 알겠지만 이 기울기 안 나오냐면 뭐 이런 모양이 나올 때 나한테 배우겠지만 이 기울기가 계속 바뀌어요. 기울기가 일정하지가 않아. 계속 바뀌어. 2차 함수에서는 기울기를 구하는 게 의미가 없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2차 함수 때는 기울기가 전혀 언급되지 않아. 근데 직선은 어떤 두 점을 선택하더라도 기울기가 다 똑같다 안 똑같다? 다 똑같아. 여기 위에는 모든 점에서 두 점을 선택해도 다 기울기가 일정한 거야. 그러니까 저 기울기가 의미가 있는 거야. 왜냐면 모든 점에서 기울기가 똑같거든. 두 점을 선택했을 때. 다 닮음이고. 뭐 여기서 2점, 2점을 선택해도 이렇게 나올 거고 기울기가 2점, 2점 선택하면 이렇게 나올 거야. 다 같은 비율이야. 다. x 등급 y 등급 다 똑같아. 모든 점은. 그러니까 저게 의미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 기울기라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오면 기울기 양수겠구나. 이게 보여야 돼. x 증가분의 y 증가량이 둘 다 뿔뿔이니까 양수겠네. 그럼 봐봐. 여기서 기울기가 점점 커져. 그럼 어떤 의미냐? 잘 생각해보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정확히 이해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되게 쉬운 거야. 봐봐. 내가 만약에 이제 시간이 얼마 없는데 x가 1 증가할 때 3만큼 증가할 때 기준이 3이지. 그럼 이렇게 나올 거야. 근데 x가 1 증가할 때 y가 5 증가했어. 그럼 기울기가 5지. 그럼 이렇게 될 거야. 그 뭐야?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지면서 이게 지금 기울기가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점점 이렇게 세워지잖아? 그럼 기울기가 어떻게 되는 거야? 커진다는 거야. 커진다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알 수 있죠. 그러니까 3일 때 그러면 x1 증가할 때 3만큼 가는 건 이거야. 근데 x1 갈 때 5가 이거야. 점점 이렇게 높아진다. 그러니까 기울기도 어떻게 되면 점점 커지겠구나를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다 어렵다? 쉬운 거야. 너무 어렵지 않잖아. 그럼 예를 들어 볼게. 음수일 때 엄청 작아 기울기가. 그럼 1 증가할 때 엄청나게 많이 감소하면 이게 기울기가 겁나게 작은 거야. 아니? 이해 안 돼? 이거 너무 어려워? 지금 내가 기울기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는 기울기 엄청 작은 거야. 근데 봐봐. 이만큼 증가할 때 기울기가 이만큼만 감소했어.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이쪽으로 가면 점점점 기울기가 커져. 그러니까 12시를 기준으로 봤을 때 12시를 기준으로 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점점점 기울기가 커져요. 나중에 이제 하겠지만 일단 뭐 약간 스포를 했어요. 그런 의미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제 x 증가하면 y 증가하면 맞아. 근데 맞는데 그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 기울기가 3이 딱 떴어. 그러면 그 의미가 뭐냐면 x가 1 증가할 때 y가 3만큼 변하는 비율을 얘기하는 거라는 게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돼. 이게. 그게 기울기의 정의예요. 정확하게 보자면. 그래서 여기서 뭐 x 증가랑 y 증가량에 막 구할 수 있겠죠. 뭐 두 점만 나와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끝낼게요. 아니 두 점이 이렇게 주어졌어. 봐봐. 필수 문제 9번에 보면 두 점이 어떻게 주어졌죠? 필수 문제 9-1번에 보면 첫 번째 점이 뭐죠? 마이너스 4, 몇이죠 얘가? 마이너스 4, 몇이죠? 1이죠? 자, 두 번째 점이 어디냐? 마이너스 1, 몇이죠? 마이너스 1,5예요. 어떤 점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럼 여기서 정확하게 x 증가량이 의미하는 게 뭐냐? 이 두 점을 이렇게 연결했을 때 삼각형을 만들어. 왜 삼각형을 만드냐? 우리가 좌표를 두 가지에서 분석하는 거야. x좌표랑 어디겠죠? 당연했지만 y좌표. 그럼 x좌표는 좌우니까 요게 x 증가량인 거지. 이만큼. 그럼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1까지 커졌잖아. 그럼 이 증가량을 구하려면 여기서 이렇게 빼면 돼요. 그럼 이게 3인 거야. 그럼 y 증가량은 뭐가 되는 거냐? 5에서 뭐를 빼면 되는 거야? 1을 빼면 되는 거야. 왜냐? y 값을 구하면 되는 거니까. 산 거야.
그래서 2점이 주어지면 뭐가 무조건 나온다? 기울기가 나온다. 내가 아까 얘기했지. 여기서 이렇게 2점을 잡거나 이렇게 잡으나 기울기는 항상 어떻게 되나? 다 일정하다는 거야. 어떤 점을 잡아도 다 일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점이나 나와도 기울기가 일정한 거예요. 그냥 직선은 무조건 기울기가 일정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다 닮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3분의 4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그러니까 이걸 이 의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프적으로 어떤 의미고 저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정확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매하게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애들이 공부를 시켜보면요 다 애매하게 알아. 그러니까 그냥 X 증명 Y 증명 다 알아. 근데 그게 뭔 얘기인데 그러면 정확하게 설명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수학을 못하는 거야. 여러분이 수학을 못하는 이유는요 아는 척하고 있어요. 근데 정확히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왜냐면 정확히 잘 모르거든요. 그냥 대충 아는 거야. 대충 아니까 정확히 대답할 수가 없는 거야. 맞잖아. 이 길이 어떻게 구해요? 라고 한다면 정확하게 나와야 돼. 오른쪽의 X좌표에서 왼쪽의 X좌표를 빼줘야 됩니다. 이게 나와야 되는 거야. 근데 대충 얘기하는 거야.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 좌표도 안 나오고요. 그냥 느낌과 필링으로 푸는 애들 되게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확히 모르니까 항상 문제가 생겨. 특히 문자로 바뀌었을 때 I don't know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러니까 항상 얘기해.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 해서 기울기까지 끝났어요. 이제 마무리를 지을 건데 뭐 그래프 그리는 건요 이제 그 다음에 그리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울기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알고 여기서 이런 그래프를 보면서 기울기를 찾을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두 개가 끝난 거예요. 왜냐면 1차 함수는 뭐랑 뭐 구하는 싸움이죠? A랑 B죠. B는 우리가 정리해보면 들어오세요. B는 뭐였냐면 첫 번째 Y좌표를 얘기했었고 또 어떤 쪽 평행이동을 얘기하는 거죠? B는 Y축 평행이동. 그래프 그릴 때. 이 B라는 거는 우리 머릿속에 어떻게 정리된다? 일단은 Y축과 만나는 점인 거야. Y좌표인 거야. 근데 그래프를 그릴 때는 또 어떤 느낌이 와야 돼? 평행이동. Y축 평행이동이 B랑 연관되어 있다. 예를 들고 그다음에 A는 뭐 단연코 누구다? 기울기. 그 X 증가하는 분의 Y 증가하는 게 과연 어떤 의미였냐. 그래서 그래프가 양수면 이렇게 그려지겠고 음수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왜냐? X 증가하는 분의 X 증가는 다 오른쪽 갈 거 아니야. Y가 밑으로 내려가면 뿔 많으니까 마이너스가 나오고 뿔 뿌리면 플러스가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양이 두 가지가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기울기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기본형의 결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A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지. 그래프 모양은 양수면 이렇게 되고 그래프가 양수에서 커지면 점점 이렇게 세워져요. 그리고 뒤에는 B는 어떻게 된다? 그래프에서 보자면 Y축으로 평행이동의 느낌을 주는 거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면서 머릿속에서 이제 그게 돌아가고 있으면 1차 함수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죠. 왜냐면 A, B 싸움입니다, 어차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이제 풀면서 그걸 머릿속에다가 그래프랑 수식이 같이 가야 돼. 이 정확히 이해해야 돼. 그래프적인 이런 의미가 수식에서 이런 의미구나가 같이 가면서 머릿속에서 같이 가면서 가야지만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야. 근데 대부분 애들은 그래프 따로 수식 따로 이해 못해. 같이 가야 돼.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강의를 해줬고요. 여러분들이 뭐 찍어놨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특강을 마치도록 할게요. 조금 길어졌네요.